돌아가다오 말없이 돌아가다오 사나이 이 가슴을 울리지를 말고서 예,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예, 저녁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날이 일기가 불쑥 오는데, 자, 오늘은 우리 흑백 기후회 여러분들에 대한 성원에 입어서 특강을 해보는 일요일 저녁이죠.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특히 향수님이 많은 열정을 회원들한테 쏟고 있는 관계로 아마 이런 저한테 변변치 못한 저한테 이렇게 특강까지 또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 된 것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고맙습니다. 자, 저녁들 맛있게 다들 드셨죠?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한번 오셨으니까 제가 늘 하는 무슨 얼굴 익히기로 해서 아이디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앤들 68님, 낙관 파세리님, 단화장님, 오후가비님, 가끔 뵙는 분들이죠. 우리 진달래님 모셨고요. 남한강변님이 오래간만에 오셨고, 파이턴님, 수양님, 이따금 보이는 분, 철부당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달장민님, 지은이 언니님, 바다 가는 날님, 공중누강님, 휘라님, 참외두알님은 자주 뵙는 분이고요. 우리 향수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카시안님, 기라성님, 바둑 초인님, 우리 초인님은 사범님이신데, 저보다도 고수이시고, 우리 엘자님, 키사1806님도, 자주 뵙는 얼굴이죠. 영동제일님, 영농회장님, 월안님, 바지개님, 가치죽자님, 우중의 육육님, 스타님, 연구실 없어요. 연구실 대신에 저 양재역에 가면 우리 김일환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기원에 제가 이따금 나갑니다. 거기에 오시면은 만나뵐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님, KT316님, 우리 산객님, 구름 산책이 저기 울산에 바둑 가리키는 친구가 있는데 구름 산책인데, 우리 이분은 우리 구름 산객이. 자, 자리돔 물회님, 곤돌의 딱지님,
IMS 0106님, 2287님, 커리님, 깨와 설탕님. 자, 이렇게 해서 낫을 익히겠습니다. 자,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 참 배울 게 많죠. 예? 포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가 포석에 이제 행마하는 건 포석 행마, 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중반 전투에 대한 우리 행마 같은 것, 이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귀동량으로 많이 들어서 많이들 알기는 하는데 실제 바둑을 막상 두려면은 잘 안 되죠. 그건 왜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몸에 배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알겠죠? 몸에 배려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자꾸 배운 거를 써먹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바둑을 늘기 위해서는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행마하는 거를 배운 대로, 우리 공부한 대로 그대로 한 번씩 실천에 옮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굿팍님 어서 오셔요. 오늘은 이제 우선 일단 큰 이제 줄거리로 얼만큼 우리가 기술적인 거를 많이 알고 있느냐를 한번 확인하는 겸 어떠한 기술적인 수단이 있는지, 우리가 익혀야 될 수단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수단에 있어서 뭐가 있을까요? 공격과 수비에 대한 행마법이 있단 말이죠. 기술적인 거.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수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우리가 바둑을 배움에 있어서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돌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돌 잡는 거 알죠? 응? 돌 잡아서 따먹는 거부터 우리 처음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공격입니까? 수비입니까? 예? 공수가 합쳐진 거죠. 공수가 합쳐진 겁니다. 자, 돌을 가두는 것은 공격 겸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돌을 낚아채는 거죠. 응?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이제 우선 오늘 이 지금 네 가지, 지금 내가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땐 뭐라고 그러냐면 위치를 좌상기, 우상기, 우하기, 시계 방향으로 좌하기 이렇게 해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명칭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요. 자, 맨 왼쪽 위에 좌상기가 어디라고요? 봄. 위치를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위는 여름, 우하기는 가을, 그 다음에 좌하기는 겨울, 이런 순서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전부 공격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바둑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행마법에 속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우리가 행마법의 정의를 내린다면 연결과 끊음이다 이 말이에요. 연결과 끊음. 응?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전투함에 있어서 뭐예요? 바둑 속담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속담 중에 하나가 뭘까? 각자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무엇으로 제일 기억을 하고 있는지. 자, 바둑둠에 있어서 제일, 예? 그렇죠. 기자는 절야. 즉,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끊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예, 부둑 탐승이니 이런 건 다 나중 얘기예요. 우선 전투함에 있어서 끊음을 모르면은 바둑이 안 돼요. 그래서 끊음은 반드시. 그러면, 자, 저 흙이 귀에 석점을 끊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이렇게 두면 귀에 돌이 끊어지겠죠. 이쪽으로 이으면 여기를 끊고, 여기를 이으면 이쪽을 끊어서 귀에 백이 속절없이 죽겠죠. 이 형태를 뭐라 그래요? 끊음이라고 그래요. 끊음.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끊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끊는 방법을. 그죠? 예. 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공격이나 이런 수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우선 공격에는 끊어. 그 다음에 여름의 모양은 뭘까요? 이거는 돌을 잡는 방법입니다. 즉 장문이랄지 축이랄지 우리가 돌을 잡을 때 뭐를 제일 많이 해요? 즉 돌을 둘러싸는 거죠. 둘러싸는 거. 에? 둘러싸서 포위해서 가둬서 잡는 거예요. 돌을 잡는다는 거는 돌을 가두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흙돌이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죠? 자, 흙 넉 점, 두 점, 예, 한 점이 이렇게 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로 모으려면 가운데 그거와 관련 있는 백돌 두 점만 잡으면은 해결이 되겠죠. 그죠? 자, 그 점만 잡으면은 해결이 될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돌을 잡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는 것은, 이 돌은 살려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위쪽에 돌 6개가 속절없이 다 잡히겠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안 됩니다. 이쪽도. 이거 수가 부족해서 안 되죠. 이거 먼저 이쪽을 귀가 잡히니까.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럴 때는 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약점, 즉 백의 약점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냐면 자, 초급일 때는 이렇게 단수부터 보이는 대로 치면서 바로 합니다. 그런데 약간 바둑의 그 묘미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생략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생략. 자, 단수 칠 것도 우선 보류를 한단 말이에요. 보류. 그것이 더 고단자의 수법입니다. 에? 근데 고단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이런 다 단수를 쳐보고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생략을 하는 겁니다. 생략. 우리가 그 생략하는 법만 배우면 이미 여러분들은 고수 행마에 대해서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대개 초중급자들은 이 생략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쫙쫙쫙 이렇게 다 놓아봅니다. 놔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보류한다는 것은 미리 우리가 축머리 있잖아요. 축머리를 두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축머리는
축이 바로 단수 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미리 앞에다가 머리를 하나, 매복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럼 저 돌 흙 100점 2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딱 이렇게 붙이는 수가 바로 100을 전부 다 잡아서 흙 전체가 살아나는 바로 묘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쪽으로 나가도 수가 안 되겠죠? 이렇게 둬서 바로 잡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어서 버텨보자 이 말이에요. 그 역시 뒤에서 수를 조립니다. 발버둥 쳐봐야 100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냐? 2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되는 듯 하지만 안 되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보류, 그러니까 이 교환을 안 하고 미리 갖다 수를 조여놓는 수. 자,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수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 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예, 장문이란 말이에요. 장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두는 장문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자, 어떻게 생긴 거? 예, 이렇게 생긴 거에 흙이 이렇게 두어졌을 때 이렇게 가다 놓는 게 장문이죠. 그죠? 응? 이런 장문 아닌 바로 저런 장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재밌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다 공격에 속하는 겁니다. 수비가 아니라 공격. 예. 자, 제일 우리가 초보 때 배우는 장문이 이런 장문이죠. 또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장문도 물론, 요거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장문입니다. 그죠? 이거는 국민학교 1학년짜리라면 요렇게 장문 치는 건 요건 중학교짜리란 말이에요. 중학교짜리. 지금 여름 문제는 대학교짜리, 대학생짜리. 예? 수준이 저거는 대학생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장문이라도 우리 수학 공부할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있죠? 바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배워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돌을 잡는 법.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문제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봉쇄하는 거. 자, 우리가 바둑에 있어서 봉쇄를 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 그죠? 자, 봉쇄 당하면 진안이, 즉 쌈지 뜨면 진안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중앙으로 나가라고 그러죠. 중앙으로. 근데 중앙으로 못 나가고 저 봉쇄가 되면 바둑이 거의 망쳐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대개 초중급자들의 그 바둑을 보면 대개가 어떻게 돼요? 봉쇄가 많이 당하는 일이 왕왕 있어요. 약간 자기보다 고수들하고 뒀다 하게 되면 거의 백발백중 봉쇄 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 봉쇄를 당할까요? 중앙으로 나갈지를 모르니까. 말은 들어서 중앙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그 중앙으로 나가는 거를 못 둬요. 귀에서 변해서 옹기종기
거기서 그냥 웅크리고 살 생각만 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 또 바둑 격언에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어요? 중앙으로 한간 뛰는데 악수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만큼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놓으면 봉쇄될 일이 드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귀에서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일단 머리는 중앙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름 문제는 바로 봉쇄하는 수법입니다. 자, 봉쇄하는 수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단수를 칩니다. 빵 때림을 줄 수 없으니까 이해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흙은 여기를 잇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잇는 것이 아니라 내 단점인 이곳을 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서 흙을 되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되단수를 치고 딸 때 이렇게 중앙을 봉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중앙이니까 100은 살아봤자 변해서 10집 난집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흙은 중앙에 엄청난 세력을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발전에는 얼마나 이익이 돌아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100은 이익을 많이 잡아봐야 10집에 불과하지만 흙이라는 세력은 앞으로 뭐 몇십 집이 될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바로 상대를 둘러싸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봉쇄하는 이런 수법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끊는 수법, 가두는 수법, 또 이거는 무슨 수법? 봉쇄하는 수법. 자, 이 경우에는 저 소목정석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단수 치고 이을 때 내 약점을 항상 잇는다. 단수 치면 되단수 친다. 이 되단수 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초중급자들은 이 되단수 칠 줄을 몰라요. 이 기술을 익히질 못했기 때문에. 왜 익히질 못할까? 내 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돌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수법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돌을 때로는 내가 어저께인가도 이 공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리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끼가 필요하죠, 미끼. 그래서 바둑에서 얘기하면 사석이야, 사석. 사석을 던져야만이 꼭 반드시 이런 봉쇄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석에도 보면 봉쇄하는 정석이 쭉 있어요. 아시겠죠? 봉쇄하는 정석은 뭐야? 사석을 버림에 있어서 봉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내가 하나 봉쇄에 대한 또 설명을 보충으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겨울 문제로 가서 보면, 자, 겨울 문제는 무엇을 두려고 하는 걸까? 자, 겨울 문제, 자, 느낌으로 아는 사람?
자, 겨울 문제는 어떤 걸 두려고 하는 걸까? 자, 이거는 굉장히 고수들이 둬야 되는 행마예요. 고수들이 두는 행마입니다. 여러분들도 둘 수 있는 행마예요. 예? 백을 봉쇄한다고요? 백이 봉쇄가 안 되죠. 겨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자, 제가 이게 공격의 행마법이라고 했죠? 공격의 수단인데, 자, 백이 이렇게 지금 어깨를 짚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빠져나가는데, 자, 백이 가볍게 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망을 가볍게 가라고 그랬죠. 그죠? 역시, 우리 스타님의, 고수님의, 역시, 맞아요. 고수들은 딱 알잖아요. 예? 공격을 하되 어떻게 해? 모양을 무겁게 해가지고, 짐지고 가라고, 맨몸으로 가지 말고, 돌덩어리 하나 지고 가라, 이 얘기야. 그러면 도망을 빨리 갈 수 있어요? 못 가? 예? 못 갑니다. 그래서 상대도를 무겁게 해서 공격하라고 그러죠? 바로 이 돌을 가볍게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흙이 이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받겠죠? 자, 이렇게 두면 흙돌이, 백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볍게 날아가 버리죠? 예? 날개 당근처럼 아주 그야말로 행마의 기본대로 탁탁탁탁 날아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초중급자들이 사실 두기 어려운 행마법이에요. 방향을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쪽을 그러면 먼저 밀겠습니다. 자, 어깨를 짚었을 때 이쪽으로 밀었단 말이죠. 그러면 백은 뛸 수가 없죠. 이쪽으로 이렇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수순을 바꿔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모양이 어떻게 됐죠? 빈삼각 모양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공격을 하겠다. 자, 모양이 벌써 무너졌죠? 조금 전의 모양과 지금 모양과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공격의 멋이에요. 공격의 멋.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공격의 멋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 돌을 이렇게 두는 것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어깨를 밀었을 때 이쪽을 미는 거하고 이쪽으로 미는 거 두 가지예요. 항상 보면.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밀고 이쪽으로도 미는데 지금은 바로 이쪽부터 밀어야 돼. 이쪽으로 밀면 돌이 가볍게 이렇게 날아간다. 알겠죠? 응? 아, 답은 외워놓으면 안 돼요. 그냥 몸에 익히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빈삼각으로 만들게끔, 응? 자, 만들어버리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돌 보면, 예, 이렇게, 예, 모양이 우그러지게, 이걸 자꾸 하다 보면 감각이 와요. 이걸 말로 사실은 얘기하기보다 눈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혀야 돼요, 몸으로. 그죠? 예, 모든 게 신체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익혀야 될 게 있고, 몸으로 익혀야 될 게 있단 말이죠. 빈삼각 수 도망가는 법이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 일요일은, 특강입니다. 우리, 흑백, 기후의, 열렬한,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일요일날 원래 안 하는 날인데, 일요일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더 젖히면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모양이 우그러진다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모양이 우그러진 데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거나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니죠. 이 모양하고 비교를 해서 보실 때, 그렇죠? 이쪽으로 두어졌을 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교과서에 있는 행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모양이 좋잖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 뭐 한 칸 띄워도 좋고 모행마도 좋고 이런데 붙이는 것도 있고 뭐 등등 자세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모양은.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자세가 영 안 좋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런 정석 있죠? 소목정석. 소목정석에서 이렇게 씌어갈 때, 자, 끊으면 둬서 잡으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보여줬던 봉쇄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어? 이게 똑같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아까 수법에 이게 실전 정석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봉쇄하는 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그걸 뭐 또 다 설명하자면 그것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된 모양하고요.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이런 모양이 있고,
백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또 공격에 있어서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험 문제는 어떤 걸까요? 보험 문제. 자, 보험은 눈사태, 변형 눈사태형이죠. 변형 눈사태형에서 변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백이 변으로 벌린 장면입니다. 단수를 치고. 자, 그런데 저럴 때 이제 원래는 여기를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모양에서 여기를 지켜야 합니다. 백은. 그런데 지금은 백이 변으로 빨리 돌을 벌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여기 약점을, 끊어지는 약점을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을 이렇게 방치하고서는 변으로 지금 달려갔다. 자, 이런 거 이따금 나오죠? 자, 이런 모양의, 그러니까 지금 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백이 원래는 쫙 이렇게 똑바로야 돌이 좋단 말이에요. 똑바로 이래야 바른 허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허리를. 그쵸? 허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툭 불쑥 옆으로 삐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태는 뭐예요? 사람으로 얘기되면 허리에 디스크가 걸린 상태야. 자, 디스크가 걸린 모양은 딱 그 우리 척추에 이렇게 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디스크에 걸린 사람이 허리가 시원치 않겠죠? 힘 못 쓰죠? 자, 그러면 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디가 약점일까? 바로 튀어나온 부분. 자, 여기를 끼워 붙이는. 자, 끼워 붙이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샌드위치로 끼워 붙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돌 하나가 흑돌에게 양쪽에서 딱 조임을 당했단 말이죠. 자, 바로 이런 거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곳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석 와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헬수 해야 되는데 가헬수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양에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백이 아래로 있는 것과 위로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위로 있는다면 이렇게 해서 자, 어깨 짚고 가볍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깨 짚고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다면 백이 양단이 됐단 말이에요. 양단이. 또 아래쪽으로 있는다면 물론 이렇게 두어도 됩니다. 또는 가볍게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뛰어나가서 끈짜고, 그리고 만약에 있는다면 이렇게 가볍게 틀을 갖추게 됩니다. 역시 백은 양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당합니다. 그렇다고 위쪽으로 있으니까 그렇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젖히는, 이거는 이만큼 더 많이 당하죠. 자, 위에 너무 돌이 크게 죽어버렸어요. 밖에 흙 세력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렇죠? 백은 납작해지고. 자, 이런 것이 바로 급소자리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 돌이 무거워진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우리 두었던 모양을 무너뜨리는 거하고 이것도 일맥상통한다. 같은 뜻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수법이 있을까요? 자, 우상귀의, 즉, 여름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딱, 느낌에. 자, 뭐 하자는 걸까? 흑선으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서로 돌이 끊겨서 지금 무엇을 다투는가? 그렇죠. 수상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상전. 수상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자, 즉 빈삼각의 귀 쪽에 백석점과 자, 그 바깥쪽에 끊어져 있는 흙 2점과 자, 수가 흙은 3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젖히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귀에서 살아버리면 땡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럴 때는 어디가 될까? 자, 또 사활 문제, 바둑 속담의 급소가, 귀의 급소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응? 귀의 급소. 예, 2의 1에 있단 말이에요. 2의 1. 그렇죠? 2의 1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의 1이 2개 아니야, 2개. 2의 1이 2개지죠? 여기하고 여기가 2곳 그러면 어느 곳일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2의 1이라 해서 다 2의 1이 아니야. 이쪽인지 저쪽인지. 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머릿속에다 외웁니다. 자, 2의 1을 선택을 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하냐면 나의 즉 흙돌, 내가 흙의 입장이죠 지금. 흙이 약한 쪽에서 둔다 이 말이에요. 약한 쪽에서. 자, 어느 쪽이 약해요? 어느 쪽 돌이 약해? 에? 흙 2점이 약한가요? 밖에 흙 넉 점이 약한가요? 예? 약한 쪽이 어디죠? 2점이 약한 쪽이죠? 자, 약한 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치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여기서 안 돼, 약간 아무 쪽이나 두서는 안 되냐면 이쪽에다 두면은 먼저 이쪽을 제쳐가서 수를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한 수를 먼저 줄여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둬버리면 수를 줄일 수가 없어.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치중수가 바로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조여가더라도 흙은 몇 수? 3수. 백은 몇 수? 2수. 어? 이미 3으로 끊겼을 때 백이 자기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먼저 갔을 때 자, 두어도 흙은 3수를 넘어가지를 못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어느 쪽 2의 1? 약한 쪽에서 가까운 2의 1. 이렇게 하면 잡는 거예요. 여기가 급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가 급소가 될까? 에? 여기는 호구되는 곳이죠. 호구. 백이 수가 느는 곳은 또 호구가 수가 느는 곳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변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자,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을 때, 자, 급소가 어디죠? 바로, 어디? 여기, 빵 때림 자리, 즉, 호구되는 자리가, 바로 지금 백이 이렇게 됐다고 보고, 여기에 치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빵 때림, 즉 호구 모양에 위치하는 자리가 바로 빈삼각에는 급소가 되는 자리예요.
보통은 빈삼각 모양 코 붙임이 되는데, 귀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 말이죠. 특수한 지역. 왜 특수할까? 2의 1이 있는 지역이 돼서 그래요. 2의 1이 있는 지역. 즉, 1의 1을 포함하게 돼. 요 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요 한수로 이게 뭐예요? 여기가 돌을 놓을 수가 없죠? 바로 따먹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즉, 딴 데 변에서 두 수가 되는 호구 자리라, 이렇게 해서 두 수가 되는 자리가 귀에서는 2의 1이 바로 하나로 호구를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딴 데선 중앙에서는 호구 자리를 하려면 몇 개 돼요? 예, 이렇게 3개, 변에서는 2개, 귀에서는 하나면 호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놓으면 다 잡히잖아. 그쵸? 여기 놓으면 잡히죠? 여기 놓으면 다 잡히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거기가 바로 특수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2의 1이라는 자리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귀는 반드시 우리가 2의 1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왔는데, 가을은 또 무슨 모양일까? 가을은 무슨 모양일까요? 네? 이거는 즉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바둑은 이라는 게임은 자고로 맛보기예요. 맛보기. 아시겠죠? 즉 좌우 상하를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귀의 흙이 살려면은 바로 이 자리가 된다. 좌우 동용은 중앙이 급소다 하고, 그렇죠? 어? 자, 이쪽을 차단을 하면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고요. 반대로 이쪽을 차단하면 이쪽으로 해서 연결해 갑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경우가 왕왕 나옵니다. 바둑은 진짜 거의 왕왕 나와. 맛보기형. 즉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아니더라도 벌리는 것과 중앙으로 나가는 것, 또 중앙으로 나가는 것과 벌리는 것, 그렇죠? 이런 게 다 맛보기란 말이죠. 자, 맛보기도 이제 이해가 많지만 일단 오늘은 쭉 개략적인 거를 쭉 나열하는 의미로 지금. 자, 그러면 겨울 문제, 좌기의 겨울 문제. 자, 백이 이렇게 흙이 씌어가니까 중앙으로 마늘모로 탈출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탈출해 나가는데 사실 이런 거 공격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초중급자들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두어야 될지 하고 두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백을 잡자는 게 아닙니다. 백을 계속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은 날일자 하는데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제 중앙을 씌운 다음에 이렇게 두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끊겨서 잡히겠죠. 그죠? 아래쪽 돌이 잡힙니다. 그렇죠? 예, 돌이 이렇게 하고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또 이쪽에서 날일자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이쪽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건너붙일 또는 먼저 건너붙여도 비슷합니다. 날일자는 건너붙여라. 자, 중앙을 봉쇄하면 두 점을 이렇게 취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쪽 날일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흙이 모양을 갖추는 게는 하변에 같이 마늘모로 나와서, 자, 마늘모로 나옵니다. 일단, 그러니까 백은 봉쇄당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를 치중을 가는 거예요. 자, 치중을 하는 뜻은 뭐냐면 근거를 뺏고 계속 중앙으로 내몰겠다는 뜻이에요. 봉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 경우는 아까는 봉쇄하는 것이 있었지만 봉쇄가 되는 경우에는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봉쇄가 안 되고 내쫓는 경우가 있어요. 즉 흙은 좌변과 하변을 이쪽으로 막으면 이쪽으로 석점을 취하고요. 그죠? 또 이쪽으로 막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근거를 뺐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게 탁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기 아까 우리 스타님 고수님은 우리 팔당 고수님은 탁 뽑아서 이런 것들이 탁 눈에 들어오잖아. 한눈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눈에 척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감각을 가져. 아, 상대가 어디가 허점이 있구나. 예? 아시겠죠? 자, 1차적으로 여기를 봉쇄하자고 딱 내 모양을 안정을 시킨 연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수순이에요. 무대뽀로 먼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눌려버리니까, 물론 이렇게 두고 먼저 눌리면은 도망가는 모양이 좋다고 그랬죠. 모양. 자,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면 다음에 이런 또 협공수도 생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자기 도를 먼저 안정을 해서 만약에 지킨다고 하면은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삼수가 갑산이 가더라도 머리를 내밀어야 합니다. 자,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젖혀서 끊으면 이런 거는 아까 우리 봉쇄하는 수법 배웠죠? 이렇게 봉쇄하는 또 모양을 갖출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예를 들자면, 자,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두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공격에 대한 근거를 뺏는 거. 이거는 이제 근거를 뺏는 행마법이다. 수단. 근거 뺏는 수단.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공격에 대한 수단이 또 눈 뺏는 것, 또 땅을, 상대 땅을 또 부수는 것, 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일종의 끝내기 겸 하는 것들이 있고. 조금 더 할까요? 좀 마무리를 짓죠. 자. 자, 이런 모양이고요. 그 속에 들어간 한 점이 영 찜찜하죠? 응? 속에 들어간 한 점이 찜찜합니다. 예, 우리 세미님 어서 오셔요.
이렇게 생긴 모양. 모양을 제가 돌을 놓는 동안에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예? 내가 많이 보았던 모양인가 아니면 처음 보는 모양인가 한번 보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려는 걸까? 흑세력이 너무 좋다고? 문제니까. 에? 문제니까 흑세력이 좋은 거예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뭘 뜻할까? 자, 봄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 하나 끊어 그 집 속에서 하나 저거산이죠. 어? 그 끊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에 집을 부시는 거예요. 자, 어디로 둘까요? 자, 일단 상대가 눈이 되는 곳, 반대로 백이 이쪽에 오면 바로 눈이 되는 곳이죠. 그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둡니다. 그러면 이제 끊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둬야 되겠죠? 자, 또 여기서 마늘모로 한 번 더 둡니다. 모행마로. 만약에 차단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자충으로 인해서 백이 다 죽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남겨줘야 합니다. 예. 백집이 거의 제로가 돼버렸죠. 자, 이런 이제 상대 집을 부수는 수법, 나중에 끝내기 단계가 돼서, 물론 중반전에도 선수 끝내기, 그건 뭐 대개 끝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응? 자, 집이 백이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과, 자, 상대 집을 부수는 수법은, 자, 이렇게 우리가 백의 약점을 보면 돼요. 약점을 보고 이용합니다. 지금 백의 모양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죠. 자, 이 백의 6점이 흙 한 점한테 끊어 있는 6점이 좋은 모양일까요? 나쁜 모양일까요? 에? 저런 모양이 좋은 모양이에요? 나쁜 모양이에요? 자, 빈 삼각이 2개 붙어 있는 나쁜 모양이죠. 아주 대표적인 나쁜 모양. 그래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저기에 이어지질 말고 백이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요 자리에, 이제 박스형 급소 자리가 원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오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이렇게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돌도 안 됩니다. 예. 역시 이렇게 가만히 나가는 수가 있죠. 이렇게. 예? 자, 차단 못하죠. 예, 바로 잡히니까. 자, 따먹어도 단수를 쳐도 이렇게 넘어가서 그만입니다.
연결이 되죠. 차단 못하고 자충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론 문제는 또 뭘까요? 여론 문제. 자, 흑석점이 속절없이 죽어 있습니다. 예. 흑석점이 죽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수상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응? 자,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될 듯, 아니 됩니다. 자, 그런데 상대를 속을 썩이는 수가 어디 있어요? 귀는 어디에가 도깨비가 산다고요? 2의 1자리. 바로 요 자리에 있습니다. 가령 100이 이렇게 차단을 하면 뒷수를 메워서 100이 수가 없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둬서 이거는 아주 꽃놀이패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대형사고가 나죠. 차단했다가는 대형사고, 이거 따도 소용없어요. 진짜 대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큰일 납니다. 그죠? 이런 패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죠. 자, 그래서 100은 순순하게 이렇게 석점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그럼 넘어가죠. 지금도 역시 똑같은 패니까 못 맞고, 자, 잡을 때, 자, 이렇게 두고, 얼른 따내야 합니다. 얼른 안 따내면 여기에 붙여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죠? 자, 간신히, 자, 귀에 백집이 다 달아나 버렸어. 만약에 백이 이렇게 지킨다면, 그렇죠? 클 텐데, 또는 여기를 둔다면, 집이 하나도 안 부서지고, 석집만 남지는 않을 텐데, 두 집이죠, 두 집. 석집에 아니라 두 집밖에, 이렇게 두면 두 집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를 둬버리면 여기를 또 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 10집가량 이상 되던 게 두 집으로 쫄아버렸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 말이죠. 이건 뭐예요? 돌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들이 생기고 뒷수가 메어져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가을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 수님 어서 오셔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다 안녕들 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또 살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항상 바둑을 두다 보면 제일 하수를 괴롭히고 머리꼴 아프게 하는 게 또 뭐 어떤 수단일까요? 초중급자들이 제일 머리꼴 아픈 거, 상수들이 속 썩이는 게 뭘까요? 패죠, 패. 패가 제일 속 썩이는 겁니다. 패감도 잘 모르겠거냐. 이걸 패가 어느 게 큰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의 왕왕 손해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패를 이길 재간이 없어. 왜? 패감을 모르니까. 그래서 패가 벌어지게 되면 아주 진짜 골머리. 그런데 반드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둑을 더 잘 두려면 패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패는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니까. 아시겠죠? 예, 여기는, 자, 흙이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2일 배붙임을 둡니다. 예, 여기가 맥이에요. 자, 이쪽으로 막는 것은, 이렇게 해서 패가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두자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어버리겠죠? 한 집밖에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패로 버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패로. 그쵸? 자, 패로 버틸 수. 자, 이렇게 우리가 패에 대한 공방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또 실력도 배가 되는 거예요. 패를 많이 해보면 볼수록, 왜냐면 수를 많이 읽게 돼요. 그리고 집의 크기, 그러니까 물건의 크기도 비교를 하게 되고, 이런 걸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이 밝아지죠. 그러면 바둑 수에 대해서 또 밝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패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바둑 배울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둑은 져도 패는 지지 말라 해서 꾸역꾸역 끝까지 도본 일이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나기도 하지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패는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그게 표현이. 열심히 하라는 정도로. 왜냐면 패는 뭐 방법 없어. 이기고 지는 거는 패감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눈을 뺏는 것. 눈 뺏는 겁니다. 눈, 안형을 없애는 거죠, 안형. 그건 뭐야? 사활 문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사활. 그죠? 자, 사활 문제하고 달려 있습니다. 사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사궁이죠? 이게 사궁. 응? 근데, 쥐수가 메어져 있기 때문에 단수를 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으면은, 이렇게 해서 잡히죠? 이거는 따도 먹여치니까 아무것도 옥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따면은 쭉 들어갑니다. 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이렇게 집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수를 조이면 이을 수가 없죠. 에? 이을 수가 없죠. 자충이 돼서. 자, 바로 이런 수를 보실 줄을 알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사활에 이제 사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익히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격적인 수단을 제가 한 12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비적인 수단에 대한 거를 또 이제 가지고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일용한 양식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가 어땠어요? 자, 일용한 양식이 되셨으면 박수를 치고요. 아니면 별로 뭐 저거 사니하다 싶으면 안 박수를 쳐도.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수단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참 바둑이 잘 두려면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야죠. 쪽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흑백 기후회 덕분에 제가 일요일 날도 이렇게 강의하게 된 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저거산이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건 또 여러분들 이렇게 호응받고 하는 게 사람이 또 거기에 또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신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참고로 우리 흑백 기후에서 다음 주부터는 또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셔서, 예, 저는 뭐 별로, 공개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여기 향수님, 향수님한테, 저거사니 입장료라기보다 잘 말씀하셔서 들어오셔서 하신 겁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거는 일요일마다 하는 겁니다. 일요일마다. 그래서 일요일날 뭐 외에는 그냥 오픈 강의니까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오픈 강의는 제가 평일날 쭉 하니까.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바이바이.